잉어네. 아, 붕어다. 이 붕어네요, 붕어. 한 4자쯤 되는 붕어들이 막 산란하고 있어요. 이게 댐은 산란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어디다 알을 붙여야 되거든요. 지금 비비고 있는 친구들이 붕어인 것 같습니다. 아, 뭐 저건 잉어 같고 너무 크네.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와, 씨, 붕어들 안에서 번쩍번쩍한다, 물속에서. 진짜 붕어 같네. 아니, 도대체 누가 베스가 붕어 다 잡아먹었다는 거야? 아, 붕어들이 산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붕어도 산란을 하는데 뭔가 타버터의 반응이 있을 것 같지만 딱히 없는. 지금 붕어만 있는 건 아니고 해가 뜨면 안 나오긴 할 텐데 얕게 있는 고기들이라. 와, 크다. 이게 원래 잉어나 붕어가 이렇게 산란을 하면 그걸 따라 들어오는, 그러니까 알을 주워 먹으러 오는 베이트 피쉬들이 있어요. 그 베이트 피쉬를 먹으러 오는 베스가 올라 붙는데, 이 정도 잉붕어가 붙었으면 배후엔 분명히 있을 텐데 치는 줄 알았던 건 싹 다 붕어. 이거 멀리서 봤을 때 되게 그럴듯했는데. 이거 봐, 지쳐가지고 산란하다 지쳐서 풀속에 꽂혀가고 쉬고 있었어. 소고기. 나이스, 크다. 나이스, 크다. 역시 뒤에 있구나. 역시 예상대로 뒤에 있었어요. 기다려. 예. 네,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 저희 집 앞 저수지에 이렇게 또 오름수위가 왔다 그래서 회사에서 장비를 챙겨서 이렇게 나와 봤는데요.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뭐 피딩하는 것 같아서 훌쩍 뛰어내려 왔더니, 아, 피딩이 아니고 산란에 빠진 잉어와 붕어들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캐스팅을 해봤는데 딱히 반응이 없어서 뒷선에 한번 던졌더니 이렇게 한 마리가 딱 나와줬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타버터를 기대했는데 그래도 웜으로라도 나와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오름수위의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비가 충분히 와서 대부분의 저수지들이 이렇게 풀이 살짝 잠겨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낚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아니, 뭔가 그 입질을 느낄 틈도 없이 그냥 안에서 턱 하고 받아 먹었어요. 왠지 낚시를 좀 해봤는데 안에는 고기가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풀섭에는 너무 정신없이 지금 잉어 형들이랑 붕어 형들이 계셔가지고, 아니, 내 친구 베스는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베이트 피쉬 잡아먹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낚시를 시작했는데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새물이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쪽을 공략을 해봤더니 여지없이 한 마리 탁 하고 물어주네요.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 우리가 딱 요 계절에 맞는 게 있죠. 이때부터 이제 장마 때까지 계속 그런 걸 만날 텐데, 바로 뭐냐면 오름수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풀섭이 쫙 잠겨 있잖아요. 풀끝이 끝단이 쫙 잠기면, 아, 좀 오름수위다운 오름수위가 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일단 첫 번째, 아니, 어떤 오름수위가 낚시가 되냐는 거예요. 왜냐면 뭐 물이 뭐 10cm 오를 수도 있고 뭐 1m 오를 수도 있고 뭐 10m 오를 수도 있잖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급격하게 뭐 이런 큰 대형 호수에서 10m 정도 확 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뭐 딱히 그렇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거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수위가 이렇게 적당하게 한 1에서 1.5m에서 그 정도, 한 2m 정도 불게 되면 이렇게 풀끝이 싹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름수의 특수를 누리게 될 수 있죠. 왜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풀 끝에 잉어랑 붕어들이 엄청나게 산란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들어오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잉어 붕어는 뭔가 이렇게 붙여야 될 게 필요합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산란이 준비가 돼도 여건이 맞지 않으면 산란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풀이 딱 잠기게 되면 거기에 잉어 붕어들이 산란을 하러 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늦어서 되게 한여름에 이렇게 풀이 잠겼다면 산란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봄의 끝자락 이렇게 보여졌고 있기 때문에 산란을 하러 온 잉어랑 붕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잉어 붕어가 산란을 하면 이제 알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 알을 먹으러 오는 베이트 피쉬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잉어 붕어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은 뭔가 잿밥을 노리고 온 거죠. 그래서 잿밥을 딱 노리고 와서 그걸 먹으러 오는데, 제가 아까 낚시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렇게 베이트 피쉬가 몰리게 되면 또 그 베이트 피쉬를 먹으러 오는 베스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베이트 피쉬를 먹으러 온, 산란을 한 붕어의 알을 먹는 베이트 피쉬를 먹으러 온 베스를 딱 끌어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면은 잉어 붕어에 막 이렇게 눈이 가게 돼요. 소리도 나고 막 퍽퍽퍽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잉어인지 붕어인지 판단이 안 돼가지고, 베스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안 돼가지고 처음엔 프로브 던져서 풀섭에서 낚시를 하다가 그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타워터 루어로 주변을 공략을 하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웜으로 또 공략을 해봤죠. 근데 안 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먹이사슬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먹이사슬의 모양으로 잉어 붕어가 완전 풀섭에 있으니까 그 뒤에 베이트 피쉬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베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마리 딱 낚아냈습니다. 이게 제가 그 풀섭에서 저렇게 뛰는 고기들이 많을 때 고기를 낚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주로 이렇게 새물이 있고 새물이 들어오는 곳에 풀에 잠긴 곳, 이런 곳에 주로 산란을 하거든요. 그럼 이 새물이 들어오고 풀에 잠긴 곳, 잉어 붕어가 산란을 하고 있는 그 채널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공략하시면 조금 전처럼 이렇게 또 한 마리 낚아낼 수 있습니다. 한 마리 잡아서 기분이 좋아요. 어우 씨, 퐁 있네요. 그치 그치. 아니야 기다려. 두 마리째. 아니야 이리 와. 보였습니까? 진짜 버즈베이트 얕은 곳을 오는데 고기가 나타날 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번쩍 퍽 쳐주는 버즈베이트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저쪽에서 낚시를 하다가 왠지 풀끝이 좀 더 넓게 잠겨 있는 곳에 오면 버즈베이트로 한 마리 낚을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풀이 많아 갖고 바닥이 축축해서 진입할 때 젖을까봐 간만에 장화를 한번 신고 왔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버즈베이트 이렇게 한 마리 빡 하고 나왔습니다. 풀끝이 잠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루어들이 되게 많죠. 주로 개구리나 버징어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데 버즈베이트도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도 많이 잠겨 있고 그리고 물이 탁한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입질 한번 받긴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풀이 조금만 더 잠겼으면, 한 50cm? 수위가 50cm, 30cm만 더 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평평한 곳에 풀이 많이 잠겨 있을 때 한 뼘, 두 뼘, 그러니까 20cm, 30cm 더 잠기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가 이제 한 뼘만 잠기면 지금 보이는 이 빨간 것들이 거의 다 물속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초록색은 아예 안 보일 거고.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풀이 한 20cm밖에 안 잠겨 있어요. 그래서 버즈베이트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시원하게 한 마리
나와주네요. 물속에 지금 보면은 저기 이렇게 돌이 보이거든요. 그 돌 주변에 약간 뒷선에 있다가 돌 위로 뭐가 시끄러운 게 지나가니까 빡 하고 쳐준 것 같습니다. 저건 뭐 계속 해볼게요. 며칠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네. 혹시 그 무는 거 뭐야, 다 잉어겠지? 잉어 때문에 너무 놀라는 것 같다.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불을 뿜는구나. 한 바퀴 돌았어. 일로와 빨리. 얘는 좀 더 좋다. 나이스. 네,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버즈베이트에 입질이 있길래 풀이 조금 아쉽게 잠기긴 했는데 그래도 한 마리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장소를 좀 이동을 했어요. 풀이 좀 더 넓게 잠긴 곳에 와서 풀 끝단을 지나오는데 역시 풀 끝에서 여지없이 버즈베이트로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조금 전에 낚았던 친구보다는 길이는 조금 더 짧은데 상태가 훨씬 더 괜찮은 건강한 베스가 나왔네요. 저기가 가마우지가 앉아서 쉬고 있더라고요. 한 3-4마리 정도. 그래서 저 돌 저거 가마우지가 없었으면 100% 있을 텐데 했는데 이렇게 또 한 마리 나와줬네요. 제로투 비트로 낚아냈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위키 베스. 가마우지 때문에 물겠나 했는데 가마우지랑 같이 있었다고? 또 물었어. 아우, 빠졌다. 야, 고기 잘 문다. 이건 진짜 사이즈 괜찮았는데 훅셋을 제대로 못했네요. 다시. 여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네 속에. 물 것 같았는데 여기 물 것 같았어. 안 박혔으니까. 저기 물 것 같다 이러고 던졌는데 안 박혔어요. 아예. 이 가마우지가 때려 앉아 있었던 곳이 아주 기참 포인트였습니다. 아주 지금 베스 낚시 재밌어. 이 버즈베이트 꿀팁, 몇 번 입질을 받으면 라인을 꼭 다시 묶어주세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쓸리는 데도 많고, 그리고 챔질도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매듭에 자신 있고 그래도 꼭 실수가 나오는 루어가 버즈베이트입니다. 앞에 2개는 진짜 실수 없이 딱딱 잡아내서 이게 낙찰잘처럼 보였는데 잠깐 실수가 있어서 약간 컴다운 하는 의미에서 지금 다시 매듭을 좀 묶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풀이 넓게 있어서 풀 끝에 돌이라든지 뭐가 있어서 조금 스트로크 조금만 특정만 지어지면 물어주는 것 같은데 이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가마우지 옆에다가 저건 베스다. 나이스. 이번에는 기다렸던 훅셋을 했다 내가. 꼭 잡고 싶었어. 야, 버즈베이트 잘 나오네. 낚시를 참 잘한단 말이지, 이럴 때 보면. 네, 한 마리 낚았습니다. 이 친구는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네요. 해가 떠서 그런 건지
큰 고기가 먼저 반응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 버즈베이트로 몇 마리 빠뜨리고 나니까 꼭 낚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쪽 풀이 많이 잠긴 쪽으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산란하는 잉어 붕어는 많은데 베이트 피쉬가 딱히 보이지 않아서 본류 쪽하고 인접한 이쪽으로 다시 나와서 이렇게 한 마리 딱 낚아냈습니다. 오름수위, 아, 좋네요. 오름수위 맨날 오늘만 같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오름수위 더하기 버즈베이트. 꼭 낚고 싶어서 버즈베이트가 빨리는 걸 눈으로 본 다음에 챘습니다. 자, 뒤에서.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던 태클은 이 두 가지예요. 이 친구는 버즈베이트, 이 친구는 프로그죠. 이렇게 풀이 많이 잠겼을 때 정말 유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루어 두 가지인데요. 제가 버즈베이트를 사용을 하다가 엇방이 좀 나니까 프로그를 좀 썼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로 입질을 좀 못 받아서 다시 버즈베이트를 투입을 했을 때 입질이 없었어요. 왜 없지? 하고 딴 데 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버즈베이트엔 입질이 있고, 프로그로는 딱히 입질을 받을 수 없는 날이었는데요. 프로그는 고기가 어떤 작은 공간에 좀 모여 있거나 전체적으로 좀 조용할 때, 그리고 제가 중간에 프로그를 또 투입한 이유도 뭔가 베스가 버즈베이트나 이런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정확하게 못 때린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프로그를 투입을 합니다. 제 경우에 그래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뭐 프로그로 낚시를 할 때, 댐에서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낚시를 할 때에는 프로그를 사용을 하지만 또 뭐 어떤 마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초 지역에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걸림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버즈베이트가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풀이 잠겨서 사냥 모드를 타고 올라온 고기들, 사냥 모드가 걸려있는 고기들은 이 풀섭 끄트머리에 있는 베이트 피쉬를 때리기 위해서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입질을 받았던 장소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다 풀 끝, 그리고 풀을 넘어서서 좀 깊어지는 곳, 이런 곳을 지나거나 아니면 풀 주변에, 오늘 유난히 그랬죠. 저렇게 바위가 박혀 있다든지 아니면 풀 속에 어떤 특정 지어질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선 여지없이 입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있는 무드의 고기들을 낚아냈다라는 거죠. 조금 헛방이 있었지만 풀이 이렇게 잠겨 있을 때 처음 오름수위에서는 이런 버즈베이트나 이런 프로그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나이스, 나이스. 아우! 아, 확실히 참 잘한단 말이지, 이럴 때 보면. 집중, 집중, 집중. 고기 많다, 집중. 그렇지. 그렇지. 집중하라고, 집중. 불을 뿜는구나. 버즈베이트.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도 이 풀 끝에 돌멩이가 몇 개 이렇게 딱 잠겨 있으니까 버즈베이트에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좀 전에 한 마리 놓쳤는데 또 들어왔다는 거죠.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풀 끝에 들어가 있는 지금 베이트 피쉬들, 그 베이트 피쉬를 노리는 베스, 그 베스를 노리는 이연근, 이것이 먹이 사슬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입질 들어온 장소가 여기입니다. 수심이 요거밖에 안 돼요. 풀은 여기까지 다 있고 수심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 바로 뒷선에 서 있던 베스가 뭐가 시끄러운 게 지나가니까 올라와서 빵 친 거죠. 오름수위. 내가 원래 베스 낚시를 이렇게 잘한다고. 잘했어 원래. 못 먹었어요. 정말 아쉽게 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싹 뜨면서 뭔가 분위기가 살짝 소강 상태로 딱 접어드는 것 같아요. 조금 빡빡 때리던 버즈베이트의 입질도 뭔가 좀 빈도가 줄어들고 좀 아쉽습니다. 베스도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베스들도 딱히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피딩 무드가 조금 해산이 되면서 약간 소강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럼 아마 그 뒷선으로 웜낚시를 하면 또 고기를 낚을 수는 있을 거예요.
뭐 나오겠죠. 고기가 지금 이렇게 많으니까요. 그래도 뭔가 오늘 버즈베이트를 이용을 해서 잠긴 풀자락에서 오름수위 낚시를 좀 제대로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도 재밌었고, 일단 고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뭐 풀이 막 10m 이렇게 잠기면 그럼 또 어떻게 되냐. 그렇게 풀이 많이 잠기잖아요. 그러면 좀 상황이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너무 이제 숨을 데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딱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고기를 좀 낚아내는 게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풀끝만 딱 잠겨준다고 하면은 그 풀끝 앞에 베이트 피쉬가 있고 뭔가 뭐 부산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오늘같이 여지없이 오름수위 낚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대청호의 오름수위, 첫 오름수위,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수위가 좀 올랐지만 그동안 풀끝이 잠기지 않아서 딱히 오름수위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풀끝이 딱 잠겼다고 해서 와봤더니 고기 정말 재밌게 낚아냈습니다. 오늘 버즈베이트 불을 뿜었어요. 이 제로투비트 좀 구하기 힘든 버즈베이트긴 한데 다른 버즈베이트로 하셔도 괜찮지만 제로투비트 구해서 낚시해 보시면 또 혹시 또 좋은 거 연주처럼 즐겁게 낚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름수위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전개가 되죠. 많이 잠기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낚시가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풀끝이 잠겼을 때 첫 오름수위는 봄에 인붕이 딱 올라와서 산란을 하면서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딱 들어가서 알을 먹는, 베이트 피쉬를 먹는, 베스를 낚는 나가 여러분들도 돼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